오늘도 어김없이 공사 현장을 누비는 이상우 회장. 이러기가? 이게 우리 이번에 신제품 개발한 제품이라고 이게. 새로 개발된 제품이 시공되는 현장에서 어김없이 잔소리꾼 시어머니가 되는 그다. 한만 끼우는 거는 아무튼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저기 차 있는데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현장을 뛰며 800억의 기업을 일궈온 이상우 회장. 오늘 그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일벌레. 건설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고 휴가도 반납을 하며 일에만 몰두했던 그를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해도 남들과 달랐던 그는 2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틈틈이 모아둔 100만 원을 가지고서 창업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상우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100만 원의 종잣돈에서 시작된 그의 사업 도전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업 20년 차의 이상우 회장. 건설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그가 20년 전 사업에 나섰던 건 누가 봐도 모험이었다. 두둑한 자본과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기술도 갖추지 못했던 그때. 그럼에도 그는 뚝심 하나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한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공사장에 들어가는 유로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장사를 했어요. 저희가 액세서리 사업을 했는데, 액세서리가 뭐냐면 유로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핀하고 유로폼을 연결시켜주는 그 액세서리, 그 핀, 타이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백만 원의 종잣돈으로 공사 현장 한편에서 허름한 가건물을 구하고 그곳에서 사업이 시작됐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출발은 예상보다 성적이 좋았다. 우리가 첫 해 매출이 18억 정도 했을 겁니다. 아마 20원, 30원, 어떤 거는 100원, 어떤 거는 뭐 1,000원짜리 해갖고 첫 해 18억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매출액을. 출발은 좋았지만 사업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는 곧바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건설사의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유통구조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크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야, 이거는 액세서리, 유로폼 액세서리는 단종으로 일군 건설사에서 단종으로 주다 보니까 그것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럼 원청에서 건설사에서 직발주하는 아이템을 찾자. 그 다음에 자금 회전이 빠른 아이템을 찾자 했던 것이 1번 가서 보고 우리 이재희 햄스를 제일 먼저 했던 겁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선진 시장인 일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찾은 것이 일명 EGI 펜스라는 새로운 소재의 공사 현장 방음벽이었다. 그렇게 공사 현장에 먼지와 소음을 가려주는 방음벽 사업으로 우회한 것이 95년의 일. 그러나 사업은 만만치 않았다. 이게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깨지고 그래갖고 말이야. 이게 되겠냐, 이게 우리 회사가 이거 갖고 말이야. 이렇게 벌어지고 말이야.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겠냐고 말이야. 이게 3년 내지 4년을 버텨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 바스러지고, 깨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현장에서나 아니면 건설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기꾼 같은 놈, 그래갖고 스틸 방법 개발을 해갖고, 그걸 전 현장에, 우리가 그동안 납품했던 현장,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저희가 리콜을 했죠. 당시 그가 시공한 방음벽의 가장 큰 문제는 계절의 변화와 기온차를 견디지 못하고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였다. 그는 시공된 현장의 모든 방음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음벽을 개발해서 재시공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무려 1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그 여파로 매출은 5분의 1로 줄어들며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심정은, 돈에 대한 심정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아주 그냥 뭐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방음벽의 재시공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것은 등을 돌릴 뻔했던 건설사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도록 했다. 옛날 방법보다는 아주 일이 간편해졌죠. 무게는 어때요? 무게 이게 두 달을 내치더나. 오히려 전보다 더 그를 믿어주며 주문이 쏟아졌고 휘청거리던 사업도 오래가지 않아 제자리를 찾고 활기를 되찾았다. 그때는 고객들은 아주 상당히 저희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좀 쌓여진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짜 우리 이상우 말이라면은 팥으로 매질 써도 믿겠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그는 또 한 번의 도전을 모색하게 된다. 방음벽을 개발하면서 해외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야간에 보니까 교량이라든지 건물에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저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해왔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 매출이 2억 정도 되는 회사였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인수하게 됐죠. 당시는 방음벽 시공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새로운 시장을 찾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경관 조명 사업이었다. 방음벽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낸다면 경관 조명 사업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의 세 번째 도전이었다. 경관 조명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상우 회장은 정말 큰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도전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고 그를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사업이었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인수했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상황. 부채가 많고 실적은 오르지 않으니 깨진 독에 물붓기가 따로 없었다. 우리 요즘 번번이 좀 떨어지고 있어. 무엇보다 90년대 말이었던 당시 시대적으로도 경관 조명 사업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경관 조명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또 더군다나 에너지 정책이 절감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래갖고 예산을 책정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가로등도 끄기 운동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교량이라든지 건물에 경관 조명 한다는 자체가 좀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았어요. 아니 지금 불 다 끄자고 그러고 하는 바람에 경관조명을 왜 인수하는 겁니까? 인수해가지고 이거 딱지나 붙이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 이건 어떻게든지 우리 거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에 출장 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보기도 전에 어려움이 겹치고 이것은 기존에 닦아놓은 다른 사업의 기반마저 흔들어 놓았다. 결코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다. 끊기는 마당에 무슨 영업을 경관 조명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당시에 방음벽 사업하던 우리 부서가 있었는데 직원들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방음벽이 아주 잘 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자금난마저 겹쳤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템이 좋은 게 나와갖고 선진시장의 화려한 경관조명 사업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 확신했던 이상우 회장. 전국 관공서를 돌면서 경관조명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케팅에 나섰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업무가 있어서. 조금만 저기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한 끈의 수주도 올릴 수 없었다. 밤새도록 직원들 시키고 제안을 갖고 이제 가면은 관계자 공무원분들이나 뭐 관계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좋다, 좋은데 예산이 없다.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저 야간에 불 교량이나 뭐 건물에 불 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월드컵을 지나고 나서 2002년 월드컵을 지나서 이게 붐이 불기 시작한 거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행사 월드컵이 치러진 2002년. 조금씩 밤거리를 아름답게 밝히는 경관조명 사업에 관심이 쏟아졌고 한강 다리를 중심으로 하나 둘씩 수주가 들어오면서 그의 사업도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열심히 우리 합시다. 네. 회사를 이어고. 이제 밤에 올림픽 도로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량을 하는 상당히 이뻤습니다. 이쁘고 아주 뿌듯했죠.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우리 지인들 뭐 다 자랑하고 저게 우리 작품입니다. 우리 회사 작품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회사 과거의 방음벽에서 이제 경관조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단순히 밤거리를 밝히는 조명 시공이 아니라 디자인을 입힌 오색 조명의 연출은 밤거리에 새 옷을 입힌 것처럼 호평을 받았다. 조명에 설치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신뢰를 쌓고 그 결과 매출은 170억 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다. 경관 조명 사업을 담당하던 임원과 부서 전체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 그 생각하면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웃을 수 있지만은 그때 생각하면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 말 없이 그 친구가 혼자만 나간 게 아니고 그 밑에 디자인 실장, 설계 실장, 공사 부장 그래갖고 10명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그때 심정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사업을 경관조명 사업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진짜 마음 먹었죠. 그런 생각을 뭐 수도 없이 했죠. 사업이 흔들리면서 업계에는 그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상우 회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겨우 한 고비를 넘어섰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고비가 찾아왔던 그때 업계에는 그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결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건 오기가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혹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남아있는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사업 초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지고 경력 사원을 채용해 경관 조명 사업부도 새롭게 구성했다. 뼈저린 아픔이었지만 큰 교훈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사람은 더 유능하고 더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 채용된다 해갖고 아주 그 능력이 더 월등히 난 친구들 그다음에 인품이 좀 난 친구들로 다시 채용을 하고 신입사원도 채용을 하고 해갖고 더 과감한 투자를 했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의 시스템에도 새로운 변화가 벌어졌다. 담당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들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도록 바꾸고 담당자에게만 집중되는 정보와 지식을 회사 전체의 지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나갔다.
시장 개척에도 다시 나섰다. 새로운 협력사를 찾고 새로운 수주를 개척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 나섰다. 수입에 의존하던 자재들은 국산화하고 기술력을 보강하여 더욱 경쟁력을 갖춰갔다. 직원들 모두가 위기를 공감하고 자신의 일처럼 나선 결과 사업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도 더욱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갔다. 경관 조명 사업이 다시 궤도에 진입하고 이상우 회장은 또 다른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에 나섰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LED 조명 사업. LED 우리가 개발해야 된 동기는 우리가 그 경관 조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전력을 좀 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이런 LED를 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갖고 10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개발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동안에 실패도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잘못 만들어갖고 현장에 납품하고 교체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도 아니면 바깥에 장시간 켜놔도 미래에 대한 설계로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기를 맞고 있는 이곳. 직원 규모가 늘어나고 시스템적인 조직으로 바뀌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변신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업 부서로 달라진 조직 구성. 단순 구조에 불과했던 사업부를 세분화하고 부서별로 책임과 권한을 한층 강화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조직으로 꾸리고 있다. 이제는 어떤 임원한테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중점을 맡기는 게 아니고 팀별로다가 이제 분할해 갖고 이제 프로젝트를 다 팀장 위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시스템 위주로 했고. 이른 새벽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이상우 회장. 협력업체 담당자들과의 조찬 모임이 있는 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도 새벽 출근에 나선다. 이것도 당약. 당약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어요. 이렇게 매일 약을 드셔야 돼요. 아, 사업을 한 20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몸이 망가지고 다 그래. 많이 걱정돼요. 이게 당이 점점 호전돼야 되는데 몸이 점점 나빠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을 해요. 20년의 사업 경력이 남긴 장렬한 훈장 서인병. 웃음으로 날릴 뿐이다. 가시는 데가 어디세요? 아, 우리 조찬 모임 여기 팔레스 호텔에 뭐 조찬이 있어갖고 협력업체들이랑. 조찬 모임은 자주 있으세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저기 조찬 모임 옛날에 자주 했는데 요즘은 좀 깨가 많이 나네. 그래갖고. 조찬 모임을 통해 시장의 최신 정보를 주고받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하는 이상우 회장. 새벽 시간을 쪼개 식사와 회의가 이어지는 이런 자리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가 믿음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생생의 어떤 믿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찬을 하면은 뭐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집사람 빼놓고는 제일 먼저 나게 아주 솔직한 진실된 기분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기 투자와 자기 개발, 끊임없는 아이디어 찾기로 한 켜 한 켜 경력을 쌓고 오늘까지 이어온 그. 요즘 그가 집중하는 것은 경관 조명에서 경관 시설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다. 과거 방음벽이나 조명같이 개별 아이템의 판매에 그쳤던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서 경관 전체의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 그것. 사업의 파일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무엇보다 기대가 높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곳의 매출 곡선에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경관 조명을 한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연출하고 영상 쪽으로 가야지만 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더 좀 저 가슴에 와닿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그런 쪽에 사업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는 도시의 경관에 새 옷을 입히는 디자인으로서 새로운 자부심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고 워크숍이 열린 날.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금요일날입니다. 그룹관리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2020년,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짐하는 자리. 또다시 출발 앞에 선 그들이다. 목표가 없으면은 그 가능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직원들한테 우리가 3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 그런 거를 플랜을 짜기 위해서 그때 워크숍을 했습니다. 사업 20년 차, 성인병이 훈장처럼 다르고 고민과 스트레스가 친구처럼 다르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회사와 늘어나는 직원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이상우 회장. 2010년 그는 매출 800억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만이 아니라 오랜 내공에서 빚어진 자신감임을 그는 믿는다. 20년 전 이상우 회장의 전 재산은 단돈 15,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취직을 하기 위해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형님이 자신의 주머니를 덜어 주어준 쌈짓돈이었는데요. 형님에게는 15,000원의 몇백 배를 갚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그 쌈짓돈의 힘이 오늘을 있게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쌈짓돈의 힘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이상우 회장. 이어지는 새로운 도전들, 더 많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큐멘터리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님 얘기가 항상 여름에 여기 놀이 시원히 나보면서 하고 아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주위에서는 저를 성공한 자수성가한 기업가라고 얘기하는데 전 제 자신이 이렇게 성공을 아직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성공? 나 죽기 전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